안녕하세요. 선아쌤의 비밀 상담소의 정선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 스튜디오에 가지는 못했어요. 너무 바쁜 하루가 계속 되고 있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바로바로 좀 전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 서재 좋게 말하면 서재고요. 그냥 공부방이죠. 여러분들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한테 최근 많이 들어온 질문들이 있는데 되게 공통된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성에 대한 문제들은 나만 되게 고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이제 저나 아니면 다른 성교육 선생님들, 여러 비뇨기과 선생님들에게 많이 물어보지만 이게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주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좀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얘기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두루두루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저한테 들어온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저는 중고등학생인데 이런 성욕이 너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자위를 계속 하게 되고 또 그 자위를 하는 정도가 더 자극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런 포르노 유료 서비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돈도 돈대로 많이 나간다던가, 내가 너무 자위나 이런 거에 성에 대해서 탐닉하게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학업 성적도 흔들릴 수 있고, 내가 정상적으로 올바른 성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생기고, 또는 내가 계속 자위를 많이 해서 뭔가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특히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이제 청소년들에서 보통 포르노를 많이 접하게 되죠. 요즘은 좀 더 빨라지는 경향은 있어요. 이게 인터넷이나 채팅 앱이라든가 이런 거에 스마트폰이 거의 보급화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포르노를 접하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10대에 가장 많다는 거죠. 10대 때 포르노를 접하게 되면 정상적인 그런 넘치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성욕을 풀게 되고, 그래도 정상적으로 성 발달이 일어나게 되고 성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 10에서 한 18% 정도에서는 강박적인 성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사실 10에서 18%면 적지 않아요. 20%까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가 그런 성적 강박 장애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강박적인 성욕을 갖게 되는 경우가 어떤 예가 있냐면, 자위가 너무 잦다던가, 아니면 유료성 서비스를 이용한다던가, 성에 대한 집착이 점점 내가 심해지는 거를 느끼고 그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까지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주로 이런 경우가 남자가 성욕이 더 높다 보니까 상대인 이성인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본다던가, 또는 만약에 내가 동성애자일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 착취 대상으로만 이렇게 좀 바라보게 되는 도구나 목적으로만 본다던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이 이제 나타났을 때는 사회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기능이 저하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되면서 제대로 잘 커나갈 수 있을까, 성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까지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한테 여러 분이 블로그 댓글이라던가 DM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인간의 성행위 자체는, 성활동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형태와 빈도에서 사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한다는 거는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강박적인 성행위를 정의를 할 때는 뭔가 성적 행동의 형태라든가 그냥 빈도,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즐겁지만 내가 상대방과 뭔가 교류를 함으로써 얻어내는 성취감 같은 것보다는 오로지 나의 욕구를 채워줬다라는 그런 쪽의 성취감, 상대를 내가 배려하지 않는 거죠. 오로지 나의 목적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는 이게 자기 파괴적으로 나타나고, 자위를 많이 한다라는 거는 비정상인 게 아니에요.
자위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이 어렵다든가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학교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던가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긴다던가 멈출 수 없는 그런 성행위의 패턴, 성적 아이디어, 생각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죠. 즉 자신의 성적 활동이라든가 성적 욕구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컨트롤을 벗어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불안해지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정신과 쪽 선생님들이 도움을 좀 더 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적 생각과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라는 느낌 때문에 다시 또 공허하게 되고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쉽게 나의 성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찾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준 여러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은 강하게 느끼는 성욕이라던가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여자를 봤을 때 발기가 갑자기 된다던가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나이 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거고 오히려 나중에 제 또래 남성들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는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 좋을 때다. 오히려 나중에는 성욕이 이제 너무 떨어지게 되니까 삶에 낙도 없고 활력도 없고 이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혹시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너무 그거를 강박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0대에서 20대까지는 성욕 폭발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저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해서 제 주변에 이제 남자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여쭤봤어요. 그분들도 뭐 호르몬의 노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즉 나만 음란마귀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 시기 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문제는 정상과 그러면 비정상이 어떤 거냐 좀 알아봐야겠죠. 중독적인 성행위는 일종의 강박장애로 분류될 수가 있고 그 강박장애에서 이제 충동조절장애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강박장애의 한 표면으로 성적인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 환상이라든가 충동, 행동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강렬한 그런 집착으로 나타나게 되고 종종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위험한 성적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강제적인 성적 행동의 일환으로 이제 포르노 노출이 사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런 포르노가 노출이 되면 될수록 포르노는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딱 그냥 남성의 입장에서 내가 성적으로 흥분할 수 있는 아주 야한 그런 딱 장면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뭔가 여성과의 교류가 없어요. 감정적인 감정선이 나타난다던가 이런 교류가 없어요.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정상적인 연애가 아닌 진짜 딱 포르노에 나오는 그 장면만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가 있고 상대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막 연애하고 막 그 사람한테 뭔가 같이 좋은 데 가고 뭐 이런 거 있나요? 아주 노골적인 그런 장면들만 나오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남성이 발기하고 사정하는데 소비되는 매체들이 바로 포르노거든요. 이런 포르노에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뭔가 상대의 여성에 대해서 인간적인 존중을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연구들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고 또 한 연구에서는 13세, 14세를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포르노에 노출되는 경우에서 보다 이제 성규범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성규범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좀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으면 결혼 전의 성관계는 당연하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면 내가 원할 때 성적인 접촉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상대가 고민하는 거나 상대가 느끼는 불안감, 두려움 이런 고민들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제 데이트를 했어요. 갑자기 벽을 딱 치면서 벽에다 몰아세우고 키스를 해요. 상대방 여자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서는 되게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내가 너 이렇게 해도 될까? 아니면 진짜 자연스럽게 서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포르노에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학교 친구가 싫다는데 자꾸 옷 잡아당기거나 그냥 이런 장난 같은 거 타인의 심리를 배려하지 않은 행동들이 나한테는 자연스럽게 느끼는 경우죠.
그러니까 뭔가 단계적으로 해서 서로 라뽀가 잘 형성되고 나서 깊은 스킨십이라든가 그런 단계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별로 이런 건 좋은 거는 아니고, 이게 이제 포르노가 만들어낸 현재 우리 성 문화인 거죠. 어떤 경우를 내가 강박장애라든가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다, 특히 성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냐? 우선은 1번, 원치 않은 결과가 나의 성행위라든가 성적 활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이런 성적 활동이라든가 성행위, 성욕을 푸는 방법에 있어서 타인이 뭔가 불쾌감을 느낀다거나 해를 입을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금이라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강박장애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경우예요. 비록 이제 성욕에 대한 생각을 그만두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런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또 죄책감, 자괴감 뭐 이런 게 계속 들고, 또 이거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파괴적인 그런 성행위를 한다던가. 세 번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욕이 생겨서 그걸 풀고 싶어서 포르노를 봤어요. 근데 그 포르노를 보고 자위를 하고 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건지. 자위 자체가 우리 몸에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자위를 했다거나 뭔가 그런 행위를 해서 성욕구가 해소되고 나서 내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건강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다른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던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안절부절 못할 때 포르노를 보고 자위를 해서 그거를 해소시켜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해서 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이걸 포르노나 성적 활동으로 해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쉽게 성적인 그런 행위로 해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계속 성활동을 통해서 나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그래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불편하다라고 느낀다면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풀어주는 게 좋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사실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좀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선생님을 정해서, 그게 줌이든 아니면 뭐 대면이든 주기적으로 그 선생님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나의 생활을 바꿔나가는 그런 연습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기간에 그냥 딱 한 번 면담을 한 거 가지고는 조금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10대 청소년의 경우에서는 사실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부모님 두 분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학교 생활에서의 문제, 학업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나의 바디 이미지라든가 인간관계 등등 이런 것들이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사실 청소년 시기예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 내가 좀 더 강박장애에 가까운 그런 성활동을 보인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고, 사실 제일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는 거는 상담 치료예요. 인지행동 치료, 인지 분석 치료, 그 다음에 마음 챙김, 명상 등이 있어요.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정신과 선생님들, 그 다음에 상담사 선생님들, 아니면 성교육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과 함께 이를 좀 해결해 나가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의사소통 자체만으로도 나의 수치심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협력적인 관계에서 좀 더 건강한 성적 탐구, 그 다음에 나의 관심이나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발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욕이 강렬하다라는 거는 내 에너지가 넘쳐서 내가 엄청 액티브한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단, 이 에너지를 좀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건강하게 정신과 신체가 다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 게, 건강한 성인이 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파괴적인 방법이라든가 너무 쉬운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푼다면 당장 뭐 자위하고 사정할 때는 기분이 극치감이 들지는 몰라도 그러고 나서 밀려오는 공허함이라든가 후회감, 죄책감, 뭐 여러 가지 진짜 부정적인 감정들은 계속 나한테 남아서 이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이성 친구와의 만남에서도 이게 안 좋은 영향으로 끼칠 수가 있고.
그런 상담사 선생님을 지금 당장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전문가 비뇨기과, 산부인과 선생님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정신과 성상담을 주로 하는 정신과 선생님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지방에 있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이유로 당장 내가 하기가 어렵다. 그럼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성욕을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좀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추후에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저의 얘기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부모님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나이 땐 다 그럴 수 있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진짜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더 소통을 해서 상담 선생님까지 가지 않고 이 가정에서 또 소통이 된다면 이상적인 가족의 기능을 할 수 있겠죠. 단 내가 이런 부분들이 내 아들과 얘기를 하기가 진짜 어렵다 경우에는 부모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을 찾아서 아이들을 연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서포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강하게 나의 성욕을 풀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